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뉴스 보기 전 채널 고정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SBS 보도국 손승욱 기자고요. 뉴미디어국 신정은 기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보도국 이슈취재팀 심영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동작이 다 달랐습니다. 저희가 팔보채라면서 그냥 시작할 때 저는 이게 팔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팔이 아니라 손 아니냐. 손보채다. 왜 이렇게 하느냐. 본인이 손씨라서 아, 손을 내미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약간 여기서 또. 들었는데 아니, 네, 저희 팔씨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네,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팔을 어떻게 할지 각자 해보자라고 했는데 신정 기자 어떻게 했어요? 지금 못 봤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숫자 8. 팔보채. 이게 팔보채. 우리 팔보채의 다양한 보물들이 네. 각자 개성 있는 동작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때 팔보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도 먼저 오늘 꼭 알아야 될 5가지 주요 뉴스를 정리하고 그 가운데 2가지 골라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순서 영업비밀 동향 보고입니다. 오늘 넘쳐났던 뉴스 중에서 SBS 뉴미디어국의 데이터 분석으로 고른 5가지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신정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살펴보지요. 첫 번째 거는 네, 첫 번째 뉴스는 송병기 압수수색입니다. 네. 지난해 검찰이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벌인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 그러니까 하명 수사였다라는 의혹에 네.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오늘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뭐 검찰과 청와대가 맞섰다 이런 신문 기사들 계속 나왔는데 이제 송병기 부시장이 어떤 사람인지만 간단히. 네, 이 사람은 이제 송철호 지금 울산시장 후보자 시절 때 네. 캠프 정책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네.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부시장으로 임명이 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당시 상대 캠프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의 최초 제보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네,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는데 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검찰 수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조금씩 뒤 8시 뉴스에 검찰청 출입하는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어제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다라고 소감과 각오를 밝혔습니다. 여러 후폭풍이 잇따랐고요. 자유한국당은 특히 이제 사법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거냐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추미애 의원 정도면 사실 저는 총리 지명한 줄 알았어요. 총리급 아닙니까? 그렇죠. 몇 선이죠? 5선인데 네. 그렇죠. 5선 의원을 총리, 법무부 장관, 그만큼 법무부 지금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렇죠. 네, 추미애 장관 지명자가 검찰개혁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은 워너원 조작 멤버 논란입니다. 이게 사실 하루 종일 지금 실검을 뜨겁게 달구고 네, 있습니다. 네. 퓨어리스 시리즈 제작진의 검찰 공소장이 일부 공개가 된 건데요. 네. 특히 이제 시즌을 거듭을 할수록 대담하게 순위 조작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워너원 같은 경우 시즌2에서 최종 투표수 조작에 따라 데뷔조와 탈락자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워너원 조작 멤버라는 단어도 계속해서 실검에 올랐고요. 네, 시즌2 마지막 회 투표수가 1,600만 표를 넘었던 높은 관심을 보였었는데요. 당시 투표에 참여했던 국민 프로듀서 국프라고 하죠. 네,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공소장에 새로 드러난 사실이 뭔지 SBS 담당 기자 화상통화로 연결해서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강추위입니다. 오늘 출근길 정말 추웠습니다. 서울 기온은 올겨울 가장 낮은 영하 10.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주말에도 추울까 하면서 이제 검색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주말에는 6도까지 오르면서 평균 기온을 회복한다고 하는데 저희 그 기상 전문 기자인 정보희 기자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네, 겨울 언제까지 춥습니까? 그러면 겨울은 항상 춥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유독 추웠던 것 같은데 주말에 조금 풀린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가짜 수능 가짜 수능 성적표입니다. 성적표. 네. 직접 만든 수능 성적표를 판매한다는 글이 SNS에 돌면서 화제인데요. 구매 문의를 하면 진짜 성적표와 똑같은 모양으로 단돈 2만 원에 제작해준다고 합니다. 뭐 재수학원에 내려고 아니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려고 아니면 소셜미디어에 자랑을 하려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짜 성적표를 만든다고 합니다. 네, 매년 반복되는데 적발되면 판매한 분은 공문서 위조 혐의, 구매자는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이 되니까 주의를 하실 필요가 구매만 해도 행사 혐의가 되나요? 행사를 안 했는데?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행사를 하면 그 혐의가 그러니까 뭐 적용이 소셜 미디어에 게시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네요. 네네.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제가 수능을 그때 못 봐서 네. 저도 좀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약간 들었는데 안 되겠네요. 네. 자, 5가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5가지 키워드는 송병기 압수수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 원어원 조작 멤버 논란, 강추위, 그리고 가짜 수능 성적표입니다. 이 가운데 원어원 조작 멤버 논란을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SBS 기자들을 영상통화로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이슈콜 시간입니다. 오늘 프로듀스 101과 관련된 소식을 알아볼 텐데요. 저희 경찰 서울청 담당하고 있는 이세영 기자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기자 연결이 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네, 이세영 기자가 서울청 담당인가요? 서울청과 관련된 일을 총을 맡죠. 난 또 네. 캡이라는 줄 알고. 그렇죠. 네. 캡은 아닙니다. 네. 서울지방경찰청에는 저희 이른바 보도국의 캡이란 식용캡이 있는데 이제 식용캡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곳에 네. 기사를 써야 되죠. 누군가를 맡고 있는 이세영 누군가를 기자가 맡고 있는 구진이를 맡고 있는 이세영. 지금 어디세요? 저는 지금 용산경찰서 앞에 카페에 잠깐 방송을 하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예, 바쁜데 감사합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소장이 공개됐는데 뭐 순위 조작이 있었다는 보도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공소장에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뭐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까지는 전 시즌에 걸쳐서 조작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 그럼 어떤 연습생들의 순위가 뒤바뀌었는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검찰이 쓰는 공소장에 낱낱이 나와 있습니다. 시즌별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선 이제 걸그룹 IOI를 배출한 시즌 1에서는 처음 101명의 연습생 가운데 61명을 선발하는 1차 투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온라인 투표와 방청객들 현장 투표를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61위 밖에 있던 연습생 2명을 순위권 안에 넣는 그런 조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시즌 2, 그러니까 원어원이라는 그룹을 배출한 그 시즌 2에서는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1명을 뽑아서 데뷔를 시키는 건데, 원래 11위 안에 있던 연습생, 그리고 11위 밖에 있던 연습생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된 연습생 한 명은 데뷔를 했고, 한 1년 반 정도 원어원으로 끝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을 거듭할수록 범행 수법이나 규모가 점점 더 대담해졌는데요. 시즌 3랑 4에서는 아예 데뷔할 연습생 조를 정해놓고 투표수를 거기에 끼워 맞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왜 전 시즌에 걸쳐서 조작한 거냐, 검찰이 범행 동기도 수사했는데요. 검찰이 범행 동기를 어떻게 보냐면 시즌 1, 2가 너무 성공했기 때문에 이 제작진들이 3, 4도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된다. 이런 부담감에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즌 1, 2도 이미 조작이 됐던 상황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관심이 높은 변명이죠. 게 어떤 사람이 조작이 됐는지, 조작 멤버가 누군지에 대한 얘기인데 혹시 이 내용이 나오나요? 공소장에. 네, 안 그래도 공소장이 공개된 이후에 지금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바로 원어원 조작 멤버입니다. 지금 그 공소장이, 검찰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이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국회에 제출된 공소장을 살펴봤더니 그 해당 연습생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A, B, C, D 이렇게 익명 처리돼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조작된 투표로 선발된 연습생이 누군지는 아직까지 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엠넷 측에서는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엠넷 측에
공식 입장을 또 물어봤더니 엠넷 측에서는 뭐 아직 공소장을 받지 못했다. 받는 대로 공식 입장을 내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뭐 누구 조작 멤버가 누구다라고 공소장에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공식적으로 확인된 얘기는 아닌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 떠도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세영 기자 연결 감사합니다. 바쁘신 텐데 밖에 또 나와서 방송도 해주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전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손하셔라. 네, 지금까지 이세영 기자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원어원 조작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당시 국민 프로듀서라고 하죠. 국프라고 하는데 당시 투표에 참여했던 분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채를 듣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어원 조작 멤버 논란과 관련해 이번에는 직접 투표를 했던 국민 프로듀서와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시즌3 제외하고 모두 9%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네. 아, 네, 그러시군요. 예. 저희가 이제 국민 프로듀서를 찾기 위해서 좀 애를 썼죠. 네, 애를 네. 참 많이 찾았는데, 저희 사무실에 있는 저희 인턴 직원이 투표를 하셨다 그래서 저희 인턴 직원을 어렵게 연결을 한 건데요. 저 여쭤볼게요. 프로듀스 네. 시즌을 지금 뭐뭐 투표하셨다 그런 거죠? 그럼? 그 시즌3 그 일본 분들 같이 나오는 거 빼고 다 투표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즌2가 지금 막 논란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원어원이 배출된 네네. 그 당시에도 이제 응원하는 멤버가 데뷔를 했나요? 어떻게 봤나요? 응원하는 멤버가 보통 이제 원픽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쵸. 원픽이 마지막에 데뷔는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국프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원픽은 무조건 데뷔를 해야 되는 거고, 원래는 11명을 다 정해놓거든요, 마음속에.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몇 명이 떨어져가지고, 좀 마음이 아팠죠. 당시 투표 결과를 보고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나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그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2가 특히나 관심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에 생방송 투표할 때 거의 방송 시간이 3시간 정도가 됐었어요. 아, 계속 진짜 막 질질 미루고. 끌었죠. 네네, 진짜 질질 끌어가지고. 그랬군요. 네. 네. 네, 3시간씩 걸리면서 했었는데, 사실 보통 이렇게 방송 회차를 보다 보면은 얘는 꼭 데뷔한다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갑자기 11등인가 12등으로 발표가 난 거죠. 네.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죠. 오늘 원어원 보면은 거기에도 네네. 순위권 밖의 멤버가 네네. 쑥 해서 올라가고 그런 네. 기사들도 나오고 했거든요. 아, 네. 그걸 보고서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역시 맞았어 하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렇죠. 진짜 그랬죠. 그러니까 걔는 정말 데뷔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지금 이랬고, 처음에는 사실 그 시즌 3랑 4만 뭐 조작이었다 이렇게 밝혀졌었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2까지 이렇게 되니까 솔직히 화도 많이 나는데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밝혀지면은 진짜 엄청 이제 까이겠죠. 그래서 불쌍은 하지만 그 사람이 누린 혜택이 너무 크니까 떨어진 사람들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네. 비리죠, 일종의 그런 잘못된 네네. 것들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일단 뭐 국민 프로듀서다 이렇게 선발한다 이런 걸 잘 모르니까요, 어른들은. 아,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선 이렇게 화가 나는 이유가 뭔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게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지만, 그게 뭐 좀 그럴 수도 있지, 뭘 이미 데뷔했는데 어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프 입장에서는요, 이게 단순히 문자 투표를 하나 하고 뭐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그 국부들 중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네. 어떤 카페를 빌려가지고 네. 얘를 뽑아주면 내가 아메리카노 줄 테니까 뽑아라.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뭐 단순히 100원 내고 문자투표만 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걔네들이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열정적인 과정을 이렇게 10회 동안 쫙 보면서 거의 내 새끼다. 얘는 내가 키웠다. 내가 키운 아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데 네. 이제 그거를 결국에 다 그냥 조작해버린 거면은 시청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화가 나죠. 특히나 그걸 좋아했던 이제 저 같은 국프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는 거죠. 완전히 우롱당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즌 1부터 4까지 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러고 네네. 나니까 이제 시즌 1, 2, 4의 투표를 참 하셨고 뭐 계속 지켜보셨을 네네. 텐데 네네.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사실 이 프로듀스 이전에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참 많았는데 그거 다 이제 국민 투표로 이루어졌는데 네. 그냥 이럴 거면은 투표를 왜 했냐, 우리 소중한 시간을 왜 뺏어갔냐,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냥 장난치지 마라, 이런 걸로 네네. 공정하게 해야지.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어원 조작 멤버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 프로듀서를 하셨던 젊은 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신정 기자 투표했었습니다. 네, 저도 했죠. 네, 신 기자는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사실 어쨌든 뭐 연습생들이 굉장히 힘들게 준비를 해서 데뷔를 하는데 그 과정 자체를 조작을 해버렸다라는 사실이 허탈하기도 하고 또 나름 공정하게 뽑는다라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더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잘 보도를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관련된 소식이 더 들어오고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고요. 뭐 이제 속속 정보들이 조금씩 더 나올 거고 CJ 쪽 반응도 나올 텐데요. 나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어원 조작 멤버 논란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현장을 찾아서 현장 상황을 전해드리는 최재형 기자의 더 워커입니다. 오늘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사고로 순직한 중앙 119 구조본부 소방항공대원 5명의 합동분향소에 최재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최재형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이 지금 돼 있나요? 최재형 기자 지금 어디 있는 거죠? 네, 저는 지금 대구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장례식장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곳은 방금 우리 손수 앵커가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난 10월 31일에 있었던 독도 헬기 사고 희생자들의 합동 연결식장이 제 바로 뒤편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지금 제 옆에 아까 쭉 보셨겠지만 네. 적잖은 분들이 지금 이 분향소를 찾아서 분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분향에 방해되지 않게 제가 조금 앞으로 가서 다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연결식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매우 차분합니다. 네, 매우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오전 같은 경우 오늘 하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평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보다는 뭐 이제 소방대원들, 소방 관련된 분들, 뭐 동료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찾고 그런 분위기인데 찾는 분들 모두 이렇게 되게 많이 안타까워하시죠.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많이 슬퍼하시지만 그래도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에서 지금 분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분향소 옆에는 보면 이제 5분의 소방대원들의 개인 빈소들도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빈소에서는 가족분들이 계시니까 빈소에서는 조금 힘들어하시는 가족분들의 모습도 볼 수는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 수습하지 못한 대원들도 있고 그런데 네. 수색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고 합니까? 지금 아직까지 소방대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분 중에서 3분만 수습이 됐고 나머지 2분은 수습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독도 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친 선원을 이송하기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던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환자분과 이제 환자분 보호자분 두 민간인이 있었는데 그 민간인 두 분 중에서 한 분도 아직 수습이 못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미수습자가 있긴 하지만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큰 결단을 내려주셔서 집중 수색, 그러니까 뭐 해경, 해군 뭐 이렇게 모든 이 가용 인력들이 다 투입되는 집중 수색은 이번 주 일요일 5시까지만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중 수색은 이번 주 일요일 5시까지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합동 장례식은 언제까지 하고 또 일반인도 조분 가능한가요? 네, 이제 분향소 말씀하시는 건데 합동 분향소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 누구나 오셔서 분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10일 날은 이제 합동 연결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8시 뉴스에서는 조금 뒤 8시 뉴스에서는 지금 현재 독도 수색 상황을 전해주신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이제 분향소가 설치됐다는 건 사실상 장례 절차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독도 현지에서는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에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곳에 내려오기 전에 이 독도 현지에서 수색하고 있는 대원들과 화상 통화를 직접 한번 해봤었는데 이 관련된 내용들은 오늘 8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재형 기자 바쁜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방항공대원 5명의 합동 분향소가 설치된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최재형 기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SBS 대표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죠. 마부작침 팀이 방대한 데이터를 흥미롭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부작침과 함께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상 타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꽃돌이로 갔었잖아요. 네. 제가 네. 또 보여드리려고 네. 너무 짠 것처럼 마치 너무하네. 그런 것처럼 우연히 자, 가져온 것처럼. 그렇죠. 여기 보이시나요? 자, 문재인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대통령 문재인. 현직 대통령. 네. 대통령이 어저께 원래 와서 저한테 직접 주시기로 하셨는데 네, 바쁘시죠? 네,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겸손할 수 없을까요? 제가 컨셉을 네네. 제가 겸손으로 잡아야 될까? 어제는 제가 보셨겠지만 네. 굉장히 겸손하게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상식장에서 굉장히 겸손했고 네.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 팀장님의 영도 아래 그다음에 전혀 언급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할 수 있었다. 포인트였네요. 그런 거였는데 마음이 상했어요. 네. 그런데 오늘은 제가 8부차에선 제가 아무래도 좀 건방지게 나가는 게 이 어떤 시청자들의 반발을 사서 좀 어그로를 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충심으로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어제 상 받은 쉽지 게 않네요. SBS 데이터 저널리즘 마부작침이 2018년도와 관련된 이제 양성평등 상 네. 이름이 정확히 뭐죠? 양성평등 미디어상 방송 부문 대상. 네, 그 했던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 범죄 네. 상부작 트롤리지, 네, 트릴로지죠. 네. 죄송합니다. 트릴로지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촬영 네. 그리고 청소년 성매매, 가정폭력 이렇게 세 시리즈를 했던 걸 모아서 냈고 네. 상을 받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네. 불법 촬영 문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네, 자 그래프가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나왔나요? 네, 저희가 불법 촬영 이 보도는 2018년 한 해 동안 벌어졌던 확정 판결이 났던 불법 촬영 사건의 1심 판결문들을 저희가 서울 지역권만 모아서 432건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인포그래픽으로 제작을 한 건데요. 이제 방송은 이렇게 하진 않죠. 그건 리포트를 했던 거죠. 그때. 리포트도 했고 기사도 썼죠. 저거는 그 엑기스들을 모아서 저희가 한번 불법 촬영 리마인드 올해를 돌아보는 순서로 전해드리는 2주의 마침 때 만들었던 그래픽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보시면 가장 많이 나왔던 저 윗부분은 살짝 잘렸네요. 잘렸는데 한 장당 평균 범행 촬영들을 하잖아요. 불법 촬영이니까 촬영했던 것들을 쭉 보면은 평균 벌금을 맞았던 사건에서는 한 장 찍었을 때 벌금 액수가 얼마나 됐나 봤더니 79,000원 정도였다. 79,000원 굉장히 싸다는 거죠. 이 정도로 지역값을 치렀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나왔던 선고는 집행유예가 가장 많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66건이었고 300만 원 벌금이 또 많았다. 뭐 도구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휴대전화가 절대적으로 많았고요. 장소는 작가님 조금만 내려주세요. 지하철, 역사나 전동차 안, 지하철 38%.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그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지하철이 가장 많았고요. 화장실. 또 올해 불법 촬영으로 검거됐던 인원을 또 살펴본 게 있습니다. 여성도 좀 있긴 합니다. 여성은 188명, 남성이 5,108명 이런 차이가 있었고요. 특이했던 사실이 저기 나오는데 초범이 전체보다 범행 횟수가 많았다라는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저게 저희가 판결문을 봤으니까 판결문에 보면은 이 사람이 초범인지 재범인지 언급해놓은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초범이라고 언급이 되는 것들은 대개 양형에서 감경 사유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은 처음 범행을 했으니까 깎아준다. 좀 선처를 해준다는 의미의 초범인데 저희가 범행 횟수를 따져보니까 초범이 전체 평균보다 높아요. 범행 횟수가. 그런데 초범이라는 거죠. 초범이라는 뜻은 처음 잡혔다는 뜻이죠. 처음 잡혔기 때문에 초범인데 이 불법 촬영이라는 범행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잡아놓고 보면은 핸드폰이나 그런 촬영 기기를 뒤져보면 예전에 범행했던 흔적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촬영하고 있을 때 현행범으로 잡혔다고 해도 야, 너 핸드폰 보자. 핸드폰 털어보면은 예전에 범행했던 것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의 범행 횟수를 세면 초범이 아닌 경우가 당연히 초범이 아닌데도 초범으로 보고 있다는. 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개인적으로 심영 기자랑 예전에 얘기를 해서 이슈체팀에서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초범이 이게 처음 잡힌 거지 첫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뭐 재범들보다 더 많이 했을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처음 잡혔다고 저렇게 감형을 해주는 게 옳으냐. 아마 2020년에는 그런 문제도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이게 그래서 같아요. 이 변화하고 있는 어떤 성폭력 범죄의 패턴인데 새로운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 만들어놨던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초범이 근데 형사소송법상 전체 다 그냥 모든 범죄에 다 해당되는 감형 대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7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좀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로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촬영 대상은 다리, 나체, 용변행, 성관계. 저게 또 다리나 뭐 나체 등등이 있는데 용변행위가 저희가 예전 거랑 비교해 보면은 화장실도 많이 있었지만 이게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해석을 했을 때는 그런 판결문에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점점 더 이 피고인이 자극적인 것을 찾는다. 처음에는 다리를 찍거나 다른 뒷모습을 찍거나 했다가 잡히지 않거나 잡혀도 초범이다. 아니면 경미하니까 봐준다. 이런 식으로 풀려나면은 더 센 걸 찾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범행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용변 행위가 늘어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불법 촬영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리고 현재 우리 법원이 아직까지 너무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이 보도를 통해서 짚어봤었습니다. 네, 그렇게 3부작 가운데 이제 하나가 불법 촬영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청소년 성매매였는데요. 그것 또한 아주 충격적인 저희가 직접 청소년으로 가장해서 랜덤 채팅앱에서 청소년 성매수를 하려는 사람들과 채팅을 했었는데 우리 채팅에 참여했던 기자들이 다 약간 뭐라고 할까요? 탈탈 털려서 나왔다고 할까요? 너무나 16살인데요? 라고 해도 괜찮다고 만나자고 당장 하는 한마디로 더러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부부살인. 자, 이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번에 이거 세 번째 보여주실 거는 이거는 음주살인입니다. 음주살인이요? 네네. 부부살인은 저희가 아직 만들진 않았고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3부작이었고요. 오늘 작가님이 자꾸 화면을 흔드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음주살인은 저희가 9월에 추석을 앞두고 추석 맞아서 딱 선보였던 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 사고 희생자 너무 많잖아요. 작년에 고 윤창호 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음주 사망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 그거를 살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을 거의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전체를 털어봤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음주살인이 뭔지 다시 한 번만.
네네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네.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음주 운전은 살인이다. 네. 라는 표현들을 하는데 저희는 진짜 말로만 그게 일종의 수사, 레토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그걸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데이터로 살펴보자는 게 저희 취지였고 저희는 음주 살인을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가해자가 거의 죽지 않고 다치지 않거나 경상만 입었는데 피해자는 사망한 사고, 그거는 음주 살인이라고 볼만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음주 살인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지금 저희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그 음주운전 사고 관련된 데이터인데요. 네. 저기서 보면은 저게 밑에 부분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조금 줄여 보여주시면은 네. 이쪽 라인이 반대로 나오네. 네. 어떻게 나왔죠? 네. 본인의 손을 지금 위치를 못 잡는 네네네. 거군요. 네. 이렇게죠. 네. 이렇게 이쪽이 가해자. 네. 저쪽이 저는 그래픽이 잘못됐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쪽이 네. 피해자인데요. 네. 자, 각각의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가 사망부터 중상, 경상, 부상 신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나타낸 거고 네. 이쪽은 가해자의 부상 정도를 나타낸 건데요. 네. 저 기둥이 가장 높이 솟은 게 가장 많다는 얘기죠. 네. 저기 전체 30만 건인데 네. 30만 건을 분석한 네, 거예요? 30만 건을 분석했는데 네. 자, 피해자가 네. 가해 운전자가 아예 다치지 않고 상해 없음이라고 나오죠. 네. 다치지 않고 피해자는 중상을 입거나 경상을 입거나 하여튼 다친 사고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음주운전 사고에서 사고가 났는데 뭐 차량이든 보행자를 치었든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안 다치고 피해자만 다치는 경우가 저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그 중에서 사망 사고가 뭐 전체에서는 좀 적은 편이지만은 사망 사고 같은 거는 사실 음주 살인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네. 저는 저 데이터를 보면서 정말 본인들은 그냥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보통 가해자들은 표현을 하잖아요. 술 마시고 그냥 나는 괜찮을 줄 알고 운전을 했다. 근데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저렇게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고 뭐 윤창호법, 제1윤창호법, 제2윤창호법 만들어는 졌지만 그럼에도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걸까? 이것도 약간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는 법은 그렇게 엄격하게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단속 기준도 강화가 됐는데 양형 기준이 안 바뀌었습니다. 양형 기준은 판사들이 하던 대로 그냥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법이 가중처벌하고 세게 처벌하는 걸로 바뀌었어도 그게 판결로는 반영이 잘 안 돼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음주운전은 그냥 술 먹고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또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강제적으로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술을 마시는 사람은 차에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장치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의 장치들도 외국에는 하고 있거든요. 네. 좀 더 이거는 저희가 때만 되면 또 끔찍한 사고가 나면은 뭐 국민청원 작년에 했듯이 하고 법을 바꾸고 그렇게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는 게 올해 한 해를 봐도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더 결국은 강력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은 또 우리 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고 윤창호 군 같은 비극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음주운전이다. 음주살인이다. 하는 게 저희 기사의 결론이었습니다. 확실히 마부작침은 그래픽으로 한눈에 보여주니까 네. 확 충분한 설명이 되는 게 있네요.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진지한 얘기를 하다 표정이 갑자기 확 밝아지는군요. 눈으로 제가 원래 보니까. 칭찬에 약해서. 네. 네, 지금까지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침이 올해 했던 방송들 가운데 몇 가지를 간단한 인포그래픽으로 뽑아서 인포그래픽이 아니죠. 간단한 그 그래픽으로 뽑아서 무슨 내용인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부작침이었습니다. 네, 팔뉴스 보기 전 채널 고정 본격 뉴스 배달 쇼 8보채 오늘 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날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인데요. 저녁으로 뭘 먹으면 따뜻해질까요? 저는 동태탕, 저는 생태탕. 알탕.
탕인가요 주로? 네. 국물 아닌가요, 알탕에 이제 국물? 소주 한 잔. 제가 어저께 치맥을 했는데 치맥이요. 네. 어제도 추웠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가볍게 먹고 가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소주를 타 먹었습니다. 추워서. 오늘도 그러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요? 치맥 오뎅 국물. 오뎅 국물도 생각이 나고 동태탕. 특별히 아까 생태라고 얘기해도 생태가 구하기 쉽지는 않은데. 그래요? 좀 네. 가짜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국물이 생각나는 그리고 소주 한 잔 생각나는 금요일 밤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듯이 음주운전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음주 살인입니다. 혹시 술 한 잔 하시게 되더라도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에게 상습적으로 하시거든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차키 뺏으세요. 차키 뺏어서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차 놓고 가실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신 분들 계신데 저희가 오늘 그 그거와 관련돼서 댓글과 관련돼서 추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이게 더 궁금하다 아니면 이것 좀 여기 좀 가봐라 하는 그런 취재 지식 하실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는 찾아뵐 텐데요. 심영구 기자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팔보채 맡아서 진행을 해 주실 예정이시죠? 네. 저희 휴가 갔다 오겠습니다. 네. 손보채 안 하고 팔보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보채. 네, 신보채 다음 주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금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Yeah.